안녕하세요. 김광삼의 띵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 과연 얼마가 되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뭐 민사 부분은 제외하고 형사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건의 크기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사건이다. 그러면 사기 사건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건의 난이도죠. 특히 유죄로 갈 것인지 무죄로 갈 것인지 유죄로 가는 것으로 정해지면 이제 무죄보다는 뭐 사건이 좀 수월해지겠지만 유죄로 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를 이제 가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무죄로 가게 되면 사건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사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증거 수집해야죠. 또 의뢰인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비교적 변호사 보수가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신체 접촉의 추행이냐 아니면 뭐 강제 추행이냐 아니면 중간가이냐 강가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형량이 워낙 크게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막 두세 명인지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물론 한 번의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경합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죄 행위가 여러 개 경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변호사 보수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여러 개잖아요. 단순한 한 사건하고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한 550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랄지 뭐 이런 사건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변호사 보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변호사 보수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사건이랄지라도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면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고객과 협의에 의해서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얼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변호사 보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가 이게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마다 다르고요. 법무법인보다 다릅니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수임을 하면 기소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까지만 수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가 훨씬 많이 들죠. 왜냐하면 수사할 때까지만 하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거기서 끝내잖아요. 그럼 기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거든요. 그럼 변호사 이중으로 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변호사 보수를 정했는데 출장비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길어지고 그러면 출장비가 오히려 변호사 착수금보다도 오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비를 거의 따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이후에 일괄해서 얼마를 딱 정하죠.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하고 선임하면 1심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변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성공보수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성공보수는요, 이제 대법원에서 약정은 무효다는 판결이 있었죠. 그런데 성공보수는 주기로 해놓고 안 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하고 이제 변호사 간에 이제 착수보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공보수를 의무적으로 주면 그런 약정 자체는 무효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만약에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랄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연금이랄지 퇴직금에서 엄청난 영향이 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의 어떤 10분의 1, 또 뭐 20분의 1 정도 성공보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랄지 벌금 이상의 판결이 나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영업 정지는 이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형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된 동기랄지, 그 다음에 범죄 행위 이후의 태도랄지, 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랄지, 이런 걸 우리가 정상 참작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형량이 현격하게 낮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뭐 비용을 적게 주면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틀리다는 생각 안 해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보수가 낮으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신경 안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선임이 됐으면 변호사의 금액과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양심이고 윤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